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문지 한 장으로 진단 절대 안 됩니다. 대학병원급 ADHD 정밀평가의 모든 것입니다. 소아 ADHD 종합평가에는 단순 증상 체크를 넘어 발달, 환경, 기저, 질환까지 포함한 다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1. 발달 정보입니다. 임신 출생력, 임신 합병증, 미수가 저체중아 여부, 주상이 문제, 과거력, 뇌손상, 경련, 두부 외상, 만성질환, 수면 문제, 약물 복용력, 성장 영양 상태, 키체중 BMI, 식습관, 비만 저체중 여부, 장기 예후와 연관, 발달력, 언어 운동 사회성 발달 단계, 발달 지연 편차 여부 등입니다. 2. ADHD 핵심 증상 평가입니다. DSM-5 ICD 기준에 따른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 체크, 연령기간 두 영역 이상에서의 기능 손상 포함. 행동 충동 우세형 복합형 발현 시기 만 12세 이전 또는 아동기부터의 지속 여부, 기능 손상 정도, 학습, 또래 관계, 가족 관계, 일상생활, 수행, 교사, 평정 척도, KADHD-RS, 컨너스류를 병행해다면 평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공존질환 감별 진단 ADHD는 공존질환이 매우 흔하므로 아래 영역을 구조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A. 정서행동입니다. 불안장애, 우울장애, 기분조절 곤란장애 DMDD, 반항장애 ODD, 품행장애 CD, 틱장애, 자해 자살 사고 위험 등입니다. B. 발달 신경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운동협응장애 DCD, 감각처리 어려움 등입니다. C. 의학적입니다. 갑상선 질환, 수면장애, 수면무호, 시력청력장애 등입니다. D. 감별해야 할 상황입니다. 단순한 환경 스트레스, 이혼, 전학, 왕따, 교육 부적합, 디지털 미디어 과다 노출에 따른 주의 산만, 우울 불안으로 인한 집중 저하 등입니다. 예사, 가정학교 사회 환경 평가입니다. 가족 구조 양육 방식, 일관성 여부, 체벌 갈등, 정신과적 가족력, 부모 요인, 부모 ADHD 우울 불안 여부, 유전 모델링 영향, 학교 보육 환경 1. 교실 구조 규칙 좌석 지원 체계 교사 태도 학습 요구 수준 2. 또래 관계 왕따 따돌림 공격성 충돌 빈도 3. 생활 패턴 수면 시간 질 스크린 타임 신체 활동 인지 학습 기능 평가입니다. 필요시 심리 검사 신경 심리 검사로 정량화합니다. 지능 및 인지 프로파일 전체 IQ 언어 동작성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 강점, 약점, 주의 기능, CPT류 지속 선택적 주의, 충동성 지표, 학습 관련, 읽기, 쓰기, 수학 능력, 특수학습 장애 동반 여부, 실행 기능, 계획 조직화, 시간 관리, 과제, 완수 능력 등입니다. 6. 행동 관찰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정보입니다. 진료실 직접 관찰, 대기실 진료실에서의 활동 수준, 좌위 유지, 전환 상황 반응, 다중정보원, 부모, 교사, 보호자, 아이, 본인의 보고를 모두 수집, 여러 상황 비교, 집, 유치원, 학교 학원 놀이 상황에서의 증상 양상과 강도 등입니다. 7.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입니다. 진단만이 아니라 치료 전략 설계를 위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물치료 적응증 금기, 심혈관 병력, 성장 상태, 식욕 수면 문제, 비약물 중재 필요성, 부모 훈련 행동치료 학습 지원, 디지털 치료기기 DTX 활용 가능성, 장기 예후 요인, 체중 BMI 변화 모니터링, 운동 식습관, 자기조절 기술 습득 정도 등입니다. ADHD-RS 등과 성장 체중 부작용 모니터링, 학교 가정 피드백을 통한 경과 관찰 및 계획 수정 등입니다. ADHD-R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RS, ADHD 레이팅 스케일, 특히 한국에서 표준화된 KARS, Korean ADHD 레이팅 스케일는 소아 ADHD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1차 선별 도구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아이의 생활 전반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1. ADHD-RS, KARS의 구성입니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위의 진단 기준과 일치합니다. 문항 1련 9번 부주의형, 집중력 저하, 건망증, 과제 회피, 물건 분실 등 문항 10분 18번 과잉 행동 충동형, 손발 꼼지락거림, 착석 유지 어려움, 끼어들기 등입니다. 2. 작성 및 채점 방법입니다. 작성자, 부모님, 가정용과 담임 선생님, 학교용이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함, 평가 기준, 최근 6개월간 아이의 행동 빈도를 체크합니다. 척도, 4점 리커트 척도입니다. 1.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never or rarely. 2. 1점, 가끔 그렇다, sometimes. 3. 2점, 자주 그렇다, often. 4. 3점, 매우 자주 그렇다, very often. 3. 결과, 분석의 핵심, 점수 차이, discrepancy, 읽기입니다. 단순히 총점이 높은지보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평가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A. 케이스 A. 부모 점수, 점수 chase, vs. 교사, 조사 점수. 해석, 집에서는 산만하지만 학교에서는 잘 지내는 경우입니다. 가능성 1. 가정 내 양육 환경의 문제나 부모님의 불안도가 높을 가능성. 즉, 아이가 학교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긴장해서 잘 참는 경우. 3. 형제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B. 케이스 B. 부모 점수, 비우스 교사 점수. 해석, 집에서는 얌전한데 학교에서만 산만하다고 지적받는 경우입니다. 가능성 1. 학습장애 LD, 나 지능의 경계선 문제로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서 산만해진 경우. 2. 부모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익숙해져서 역치가 높아서 과소평가하는 경우. 3. 집은 1.1 케어가 되지만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 사회성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C. 케이스 C. 부모 점수, 야비어스 교사 점수 모두 높음입니다. 해석, 환경에 상관없이 증상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가능성, ADHD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즉각적인 정밀검사, 풀배터리, 주의력 검사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한계점입니다. 주관적 개입, 평가자의 기분이나 아이에 대한 태도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하면 점수가 과장될 수 있음. 후광효과. 연령 고려, 만 4, 5세 미만은 원래 산만하므로 점수가 높게 나와도 바로 진단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봅니다. 도구, 아님, 척도는 선별 스크리닝 도구일 뿐 이것만으로 ADHD를 확진해서는 안 됩니다. 공존질환 파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의 약 35에서 50% 이상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DHD 평가의 핵심은 ADHD가 맞는가 진단뿐만 아니라 ADHD 말고 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존질환 파악에 있습니다. 1. 정서 및 행동 문제, 가장 흔한 동반 질환입니다. 아이의 산만함이 높은 불안도 때문인지 우울감에 의한 무기력인지 혹은 ADHD로 인해 2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 불안장애, N. 우울장애입니다. 1. 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부모가 작성, 아이의 정서 불안, 위축, 우울, 신체 증상 등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합니다. 2. CDI, 아동 우울 척도, RCMAS, 아동 불안 척도, 아이가 직접 체크, 내면의 우울감과 불안 수준을 자가 보고합니다. 3. 투사 검사, HTP 그림 검사, 로르샤흐, SCT 문장 완성.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부모님에 대한 감정, 자아상 등을 파악합니다. B. 적대적 반항 장애, ODD, N. 품행 장애입니다. 면담과 CBCL의 공격성, 비행 척도를 통해 규칙 위반이나 거부적 태도가 충동성 ADHD 때문인지 의도적인 반항심 때문인지 감별합니다.
2. 학습 및 인지 문제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능검사 KWISCB 전체 지능 IQ과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을 봅니다. 지능은 정상인데 성적이 낮은지 학습 장애 아니면 지능 자체가 경계선 수준인지 경계선 지능 감별합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 케이세 비아트, BSA 등 읽기, 쓰기, 수학 등 실제 학업 성취도를 또래 학년 수준과 비교하여 난독증이나 학습 부진 여부를 평가합니다. 3. 신경 발달 동반 문제입니다. 뇌의 발달 과정에서 ADHD와 형제처럼 같이 오는 문제들입니다. A. 틱 장애입니다. YGTSS, 예일 틱 증상 척도, 틱의 종류, 빈도, 강도, 복합성을 평가합니다. ADHD 약물 사용 시 틱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 체크. B.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입니다. SRS2 사회적 반응성 척도, 사회적 인지 능란의 사이소통 방식, 상동 행동 등을 체크하여 고기능 자폐 아스퍼거 등과 숨어 있는지 선별합니다. 필요시 에이도스2 같은 정밀놀이 평가를 추가합니다. 4. 신체 및 소화신경 과적 접근입니다. 뇌전증, 특히 결심발작, 아이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것이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뇌전증의 일종인 결심발작, absence seizure일 수 있습니다. 의심시 뇌파, 검사 EEG를 시행합니다. 수면장애, 코골이, 수면 무호흡, 하지불안증 후군 등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져 낮에 산만한 경우입니다. 수면 습관 설문이나 필요시 수면 다원 검사를 고려합니다. 체중 감소 모니터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 치료 시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어요를 넘어 아이의 장기적인 성장키, 몸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왜 체중이 줄어드나요? 중추신경 자극제는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덜 느끼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합니다. 잔 패턴, 약효가 가장 강한 점심시간에 식욕 부진이 가장 심하고 약효가 떨어지는 저녁 이후에는 식욕이 돌아와 폭식 보상 심리를 하기도 합니다. 2.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입니다. 성장기 아이에게는 몸무게가 줄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성장 곡선대로 늘어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A. 측정 주기입니다. 치료 시작 전 베이스라인,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현재의 성장 100분위, 페어센타일을 기록합니다. 초기 3개월,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시기이므로 매달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기, 최소 3년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 B. 평가 기준, 레드 플래그, 주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1, 2kg 빠진 것보다 성장 곡선의 이탈이 더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동일 연령 대비 2단계 이상의 100분위 선을 하향 이탈할 때에 50%, 10%로 급락, 6개월 이상 체중 증가가 멈췄을 때 BMI, 체질량 지수가 하위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등입니다. 3.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입니다. 체중 감소가 관찰될 때 무조건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 1단계 식사 전략 수정입니다. 약물 용량을 건드리지 않고 식사 패턴을 바꿉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기 전이나 직후, 식욕이 떨어지기 전에 열량이 높은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입니다. 저녁 보충, 약효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점심 대체, 점심을 거부하면 억지로 먹이기보다 마시는 영양음료, 뉴케어, 두유 등 나 좋아하는 간식으로 열량을 보충하게 합니다. B. 2단계 약물 조정입니다. 식사 전략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의사와 상의합니다. 약물 휴직이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약 복용을 쉬면서 식사량을 늘려 따라잡기 성장을 유도합니다. 제형 용량 변경입니다. 1.
지속시간이 긴 약 콘서타 때문에 저녁까지 못 먹는다면 지속시간이 짧은 약 메디키넷, 페니드로 바꾸거나 용량을 줄입니다. 2. 점심 식사 직후에 약 메디키넷 등을 복용하게 하여 점심을 온전히 먹게 합니다. 약물 교체, 체중 감소 부작용이 덜한 비자극제 아토목세틴, QLB 등으로 변경을 고려합니다. C. 3단계 전문적 개입입니다. 심각한 성장 지연이 지속되면 소화내분비 분과와의 협진이나 식욕 촉진제 시아이프로헵타딘에 등의 일시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 4. 부모님을 위한 안심 포인트입니다. 최종 키에는 영향 없음. 여러 장기 연구 결과 초기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나 성인이 되었을 때의 최종 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시적 현상, 식욕 부진은 복용 초기 첫 몇 달에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여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때문에 밥을 안 먹나요? 아침을 든든히 먹이고 주말에는 먹방 데이 드럭 홀리데이를 만들어주세요. 성장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DHD에서 MBPT 스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발달센터에서 자주 실시하는 MBPT3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는 ADHD 아동의 어려움을 감별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입니다. 현재는 개정판인 MBPT4도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MBPT3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글씨를 쓰거나 칠판을 보고 베껴 적을 때 왜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 그 숨은 이유를 명확히 찾아내어 가장 효율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나침반 같은 검사입니다. 1. MBPT3란 무엇인가요? 운동, 간섭, 배제, 시지각 검사. 이름에 들어있는 모터 프리 운동, 간섭, 배제라는 단어가 이 검사의 핵심입니다. 아이에게 연필을 주고 도형을 따라 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말로 대답하게 하여 순수한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 시지각만을 평가합니다. 2. ADHD 아이들에게 이 검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ADHD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충동성 혹은 소근육 발달에 미숙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이가 글씨를 삐뚤게 쓰거나 도형을 잘 못 그릴 때 이것이 눈으로 형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시지각 문제, 인지 아니면 형태는 알지만 손으로 그려내는 협응력이나 주의력이 부족해서 운동 및 주의력 문제, 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MBPT3는 손을 쓰는 과정, 운동을 배제해 주기 때문에 이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3. MBPT3가 평가하는 5가지 주요 시지각 영역입니다. 이 검사는 아이가 학습 특히 읽기와 쓰기를 하는데 필수적인 5가지 능력을 확인합니다. 시각 변별, Visual Discrimination, 여러 형태 중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별한 A와 D과와 파를 구분하기, 형태 항상성, Form Constancy, 사물의 크기, 색깔, 방향이 바뀌어도 같은 사물임을 인식하는 능력, 시각적 당위, 기억, Short Term Memory, 방금 본 형태를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찾아내는 능력, ADHD 아이의 작업 기억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각적 폐쇄, Visual Closure, 형태가 일부분만 보이거나 끊어져 있어도 전체 모습을 유추해내는 능력, 공간지각, Spatial Orientation, 형태의 좌우, 위아래 방향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4. 검사 결과의 해석과 치료 방향 설정입니다. MBPT 스람 결과는 다른 검사, VMI 시각 운동 협응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아이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A. 시나리오 A. MBPT 점수는 정상인데 그리기 쓰기를 못할 때입니다. 해석. 아이의 뇌는 시각 정보를 완벽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시지각의 문제가 아니라 ADHD 특유의 충동성, 성급함 혹은 소근육 조절 실행의 어려움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 방향,
시지각 훈련보다는 ADHD 주 증상을 조절하고 송긋의 힘을 기르는 작업 치료, 소근육 및 감각 통합 훈련에 집중합니다. B. 시나리오 B. MVPT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올 때입니다. 해석. 아이가 순수하게 시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 자체에 지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ADHD의 특정 학습 장애, 난독증, 난산증 등과 공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미로 찾기 등 시지각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문적인 인지치료나 특수교육이 약물 치료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